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장의 방법인데요. 이건 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머리 리플리카로 두고요. 프라이머리는 쓰기만 합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플러시를 하고 이러한 구조로 탑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진 않고요. 요렇게 좀 뭔가 단계를 거쳐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를 확장하지를 못하고 리드는 계속 확장하는 구조예요. 아까 몬티가 얘기한 것처럼 읽기 확장은 되는데 쓰기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제가 클러스터링스 세 번째 파트 드릴 때 비교를 할 건데 2TB씩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총 시스템 구조로 보면은 스토리지를 12TB를 쓰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샤딩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부에 샤드를 잘 하실 수 있고 샤드키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서 국적이나 국가별로 딱딱딱 나눠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업무 영역별로 쪼개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 업무 영역 도메인 전문가가 그것별로 쪼개서 아예 별도로 분리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폭주하는 서비스를 버틸 수 있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관리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개발자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DBA 분에게 좀 감사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잘 조용히 처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대단하죠. 수백에서 수천 대, 수만 대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마스터, 라이트를 늘려야겠어. 갈레라 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쓰기를 모든 노드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가 이 아이디어란 구조인데 모든 노드가 쓰고 읽어요. 근데 모든 노드가 쓸 때마다 옆에다가 같이 써야 돼요. 한 노드가 받아서 네 노드에다가 모두 다 써야 되죠. 만약에 한 노드가 죽으면 장점은 네 노드의 데이터가 어싱크로너스, 비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HA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되게 느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라이트를 확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실제 라이트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HA를 강화하는, 정말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기존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온 방식이 클라우드 DBMS라고 하는 아마존 오로라나 6카피를 가지고 있어요. 노드를 늘릴 수 있어요. 쉐어드 디스트리뷰트드 스토리지를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 한 번 쓸 때 6곳을 써야 돼요. 그래서 6개의 4개 컬럼, 라이트 컬럼, 읽을 때는 6개 중에서 3개 컬럼의 방식을 사용해서 다수결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라이트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클러스DB로 시작했으니 마리아DB가 클러스DB를 머지한 건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성능을 모르셨는데 클러스DB가 스토리지 엔진으로 장착되는 순간에 이건 다른 차원의 게임이어서 이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DB를 쓰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 제품은 2007년부터 사용되어 온 제품이에요. 13년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뭘 말하냐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에서 상당히 무겁네, 안정성이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클러스DB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딱 한 줄로만 자동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다. 자동 관리 비용을 낮춰준다. 당신이 스케일 아웃을 할 때 복잡하게 관리할 관리 포인트를 확 낮춰준다. 자동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턴트 되는 리밸런스라고 되는데 5개의 미국 페이턴트가 있어요. 특허가 리밸런스가 자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 분산은 앞서 봤듯이 모든 노드가 2TB씩 가지는 방법으로는 분산 아키텍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 추가 확장, 그 다음에 N 리절런시, 한마디로 노드가 죽어도 여전히 지가 알아서 살아내고 복구시키는 이러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분배는 아까 모든 노드가 2TB를 가졌다면 클러스터 DB는 세 노드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두 개의 리플리카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는 하나의 시스템에 2TB가 네트 데이터, 인덱스와 테이블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진 게 2TB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는 12TB가 나왔어요. 6개 노드로 가면은 2TB가 이 두 개 리플리카예요. HA를 위해서입니다. HA가 필요해서요. 분산 아키텍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걸 노드수로 분산을 시킵니다. 세 노드면은 각 노드당 1.33TB, 5개 노드면 0.80TB, 9개 노드면 0.45TB. 한마디로 하나의 노드가 관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팍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CPU가 80%일 때, 60%일 때, 40%일 때, 20%일 때 여러분이 시스템 운영자라면은 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기존의 RDB는 2TB식을 모두 갖춰서 있다면은 클러스터 DB는 나눠서 가지고 분담하기 때문에 총 이러한 수치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 건의 큰 테이블이 있다고 볼게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DBA와 개발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비스를 더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큰 비즈니스의 키가 되는 메인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에 인덱스들이 필요해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 10억 건을 5개 슬라이스, 5개 노드가 있다고 가정할 때 5개 슬라이스, 이게 슬라이스를 100개, 200개, 300개로, 500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2억 건씩 하나의 세트를 만듭니다. 하나의 슬라이스는 2개의 리플리카, 이 리플리카와 이 리플리카는 HA를 위해서 있고요. 완전히 같은 데이터를 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가 죽으면 어느 한 곳에 무조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라는 거죠. 내부의 DDL을 보시면 디스트리뷰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흩뿌리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이것은 좀 더 쏠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쏠리더라도 자동이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쏠리더라도 그 쏠림을 리밸런스가 해결해 주는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리플리카스 있고요, 슬라이스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시스템 테이블이 있겠죠. 하나의 테이블에 슬라이스 번호 5개가 따져 있고요. 슬라이스 번호 하나에 다른 시스템 테이블을 찾아보면은 2개의 리플리카 번호가 있고요. 그 리플리카 번호별로 어느 노드에 내가 있다라는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0억 건짜리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요. 3개의 노드가 있으면은 적절히 겹치지 않도록 분산시킵니다. 두 번째는 노드 확장입니다. 노드는 그냥 붙이면 돼요. 한마디로 AWS를 써보신 분은 저희가 AMI를 제공합니다. AMI를 제공받으면 그 AMI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에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프라이빗 IP를 붙이면 그냥 붙습니다. 제가 할 때 노드 하나 붙이는데 AWS에서 그 정도면 2, 3분 내에는 한 대를 붙일 수가 있어요. 10대를 붙일 때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똑같이 2, 3분이면 돼요. 왜냐하면 10개 인스턴스 동시에 만들면 되니까. 20대? 동시에 20대를 만든 다음에 20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 확장이 매우 쉽습니다. 보시게 되면 숫자가 9개 노드가 되면 0.45TB로 데이터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드 추가, 이번에는 노드 추가입니다. 노드를 추가하면은 리밸런서가 알아서, 아까 자동이라고 했죠? 자기가 알아서 통계 정보가 있어요. 어느 노드의 슬라이스가 몇 개씩, 리플리카가 몇 개씩, 그 리플리카의 16K 페이지들이 몇 개씩 얼마만큼 차 있는지 정보를 관리해서 얘를 흩뿌려 줍니다. 노드가 날아갔다, 제거일 수도 있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찾아서 너가 가지고 있으니 카피해서 딴 데로 옮겨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리플리카 컨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리플리카가 2면은 분명히 데이터가 두 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한화가 떨어진 상태로 그냥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리프로텍션 작업이 끝나면은 데이터셋이 리플리카 2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가 떨어져도 돼요. 5대에서 4대, 3대, 10대에서 9대, 8대, 7대, 8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노드가 2개가 동시에 날아갈 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리플리카를 3으로 구성해서 맥스 페일러를 2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밸런스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데이터 스큐, 곤란함, 몰림, 쏠림 이것들이 DBA가 고통스럽게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 많은 일들을 알아서 해줍니다. 한쪽에 한 슬라이스의 데이터가 쏠릴 때조차도 걔를 나눠줍니다. 다음은 멀티존 어베일리빌리티 클러스터인데요. 에이지 하나가 터져나가면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 셋 하나가 모두 다 하나의 존에 몰리지 않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존이 날아가도 다른 두 존에 그 데이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클러스트릭스는 몇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인풋을 병렬로 처리가 할 수 있고요. 매시브 MPP 식으로 매시브 패럴렐 프로세싱을 했어요. 노드 병렬 처리, 그 노드별 코어의 병렬 처리.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1억 건을 MySQL 덤프된 다음에 그대로 인서트 시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방식인 거예요. 그걸 열로드에서 3분 45초면 할 수 있어요. 20대를 붙이면 제가 장담하건대 2분 이내로 떨어질 겁니다. 해시 어그리트 파셜은 매시브 패럴렐 프로세싱 컨셉인데 10대 노드가 있으면 10대 노드가 데이터를 분산해 있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 자기가 가진 만큼을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룹 바이는 제가 테스트했던 오라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오라클에서 멀티블락 리드 IO랑 패럴렐 프로세싱을 썼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기록으로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설계 팁이고 설계 포인트예요. 다음은 클러스터링의 실제 적용 사례인데요. 국내 거래소 중에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 클러스터 DB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서비스를 확장해서 공표할 거고요. 이미 쓰고 있어요. 러닝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텐시브 라이트 업데이트가 50% 이상이에요. 수억 명의 유저. 그걸 저희 클러스터 DB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사입니다. 이건 회화인데요. 게임사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니즈에 맞아서 저희 걸로 옮겨왔습니다. MySQL, MariaDB 컴패터빌리티를 주기 때문에 쉽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대 노드 클러스터. 모든 노드가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러스트릭스 DB입니다. 네, 이상으로 클러스트릭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